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피츠버그가 오늘 하루 더 힘든 날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서 희생된 11명의 피해자 중에 한 가족의 첫 장례식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 때문입니다. 그의 방문을 놓고 현지에서 와라, 오지 마라 서로 맞서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시 커뮤니티 중에서 그 진보 성향의 그룹들은 무려 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대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주이시 사원의 레바이는 그는 나의 대통령이고 환영한다 라고 서로 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피츠버그의 주이시 대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켄터키의 흑인 살해 사건, 또 플로리다의 파이브밤 사건 등 예상치 않았던 불상사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바로 큰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6일 동안 11번의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들과의 결투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을 True Enemy of the People 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평소보다 true라는 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츠버그 방문을 놓고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웰컴 또는 unwelcome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중간 선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오늘 이민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남미 쪽의 난민들에게 정치 망명을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내부의 의견에 따라서 피츠버그 방문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츠버그에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가 않습니다. 우선 주이시 그룹들이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공개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가 백인 내셔널리즘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비난하고 앞으로 소수계 시민들을 타겟팅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그대의 방문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피츠버그의 시장인 윌리엄 페두토 시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민감한 정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희생자 11명의 장례식이 이제 줄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행사들을 보호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센서티비티 문제입니다. 민감성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주이시 커뮤니티의 소속원들이 트럼프의 선동적이고 반보수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정 오고 싶으면은 장례식이나 끝난 후에 와라, 이렇게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이시 커뮤니티가 그의 방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Tree of Life 이 사원의 레바인 제프리 메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나의 대통령이고 나는 시민이다. 고로 그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피츠버그 방문 시에 First Lady인 멜라니아를 동반하고 그의 사위와 딸 두 사람이 모두 주이시입니다. 이 사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가 피츠버그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또 경찰 등을 만날 계획이지만 그의 방문은 매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에 그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이
바로 숨어있던 극렬주의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해도 좋다는 그린 사인 또는 라이선스로 비춰줄 수도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트럼프가 언론들에게 True enemy of the people 이라고 평소보다 true 한자를 더 얹어서 반격을 했습니다. 언론과의 싸움에 어제 또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래판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지금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존 켈리가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의 장관이었을 때 그의 대변인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제 트윗을 통해서 한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30여 년 동안 미 해병대로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해병대와 펜타곤과 DHS의 대변인을 지난 사람인데 언론은 미국 국민의 적이 아니다 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망신을 준 사건입니다. 이제 선거가 꼭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이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남미의 난민들을 National Emergency라고 하면서 이미 군대 수천 명을 멕시코 국경으로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의 특기인 이민 문제, 인종 문제, 또 분노, 우려를 자극하는 정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이브밤 사건이 터지고 루이빌 켄터키의 흑인 살해 사건이 터지고 피츠버그의 주이시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미 출신 난민들의 이 캐러반 사건을 빼고는 트럼프에게 모두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특히 이 사건의 배경을 그의 선동적인 언행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로리다의 파이브바머는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경찰이 압수한 그의 밴 트럭에는 트럼프를 칭송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폭탄을 보낸 수령인들이 모두 트럼프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별 이익이 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에 있는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오늘 하기로 계획했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발표는 이제 물 건너갔고 6일 동안 11번의 집회를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먹히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2년 전에 그를 지지했던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보수계 시민들이 과연 난공불락의 트럼프 세력이 계속될 것인가 또 오히려 이 악재들이 보수계의 단합을 촉진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내주 화요일 밤이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10월 30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 이전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들의 미국 내 소생 갓난아기들에게 헌법적 권리로 자동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속죄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11월 6일의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지자들 투표를 독려하고 자극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 엄중 처단과 이민 제한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수천 명의 중미 출신 캐러밴들을 수용할 텐트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망명을 신청한다면 망명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러 곳에 텐트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명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앞서 국방부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5,2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반이민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스코럴힐 유대교 예배당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11월 2일 사이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역신문은 어제 11명의 희생자 모두의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오늘 피츠버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발생한 유대인 예배당 총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민족주의 직접 비난을 요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개 서한에 현재까지 4만 4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민족주의를 비난하기 전까지는 피츠버그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개 서한에 사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한인 셰프 피터 림 살해범이 탔던 차량 사진 2장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닛산 로고 SUV, 윈도우는 채색돼 있고 앞에 플레이트는 없습니다. 피터 림은 지난 목요일 새벽 6시 40분경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가 총송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코키와 롬바드 등 시카고 인근의 주이시 커뮤니티가 피츠버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11명의 희생자 중 2명이 롬바드에 사는 다이앤 로젠탈의 남동생들입니다. 경찰은 시카고 지역의 주이시 사원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어토니 제너럴 후보들의 토론회가 어제 WTTM 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우메 라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가족 결합, 반환경 정책 등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에리카 헤럴드 후보는 일리노이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후보는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선거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6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3도. 목요일 흐리고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0도. 금요일은 구름 많겠고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